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 친구들. 자, 교과서 159쪽입니다. 159쪽. 여기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함께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중일 전쟁, 일본이 중국에 지금 중국을 이제 먹으려고 쳐들어간 전쟁. 앞에서 만주사변이 1931년이었죠. 그래서 만주 쳐들어간 게 1931년, 6년 뒤인 1937년에 일본이 이제 중국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랑 싸우니까 너무 인력과 물자가 후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서 뭐 대동아 공영권, 우리 일본을 중심으로 서양 세력에 단결하자는 뭐 캐치프레이즈 내세우면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데, 이미 동남아시아는 자원이 풍부하니까 서구 열강들이 다 나눠먹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큰형님 미국이 너 발 빼라 하면서 이제 석유 수출 이런 걸 금지하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미국이랑도 이제 맞닿아 있는 태평양 전쟁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태평양 전쟁의 전개 지금 지도 있습니다. 보면 지도에 이거 여러분 첫 번째가 진주만 기습. 그래서 진주를 뿌려놓은 같이 아름다운 해변, 그 하와이에 있는 해변에 있는 이제 미군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가 미드웨이 해전.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제 기습 공격으로 정신없던 그 미국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반격을 가해서 이제 그 일본군을 쳐부순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 태평양 전쟁 승기가 미국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가타카날에서 일본군이 철수하는 모습. 그리고 네 번째 마리아나 해전에서 또 이제 그 연합국 미국이 승리한다.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 도쿄에 이제 미사일 퍼붓는 도쿄 대공습. 그리고 여섯 번째 원자폭탄 투하. 여러분 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뭐 8월 6일, 8월 9일 이렇게 여러분 뭐 그 리들보이 팬맨 이렇게 이름도 깜찍하게 지은 그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첫 번째, 두 번째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견딜 수 없어진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 아,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원자폭탄 투하하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 사이에 뭐가 있어요? 소련군이 참전합니다. 소련군이 이제 원폭을 두 방이나 맞고 짙게 뻔한 일본을요, 그 이제 일본의 패전이 확실시 되니까. 근데 미국은 초조했어요. 지금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도 이제 최후의 1인까지 뭐 저항하겠다. 옥새 작전. 옥처럼 뭐 아름답게 부서지겠다면서요. 최후 1인까지 일본인들이 막 이제 발악을 하니까 초조해진 미국이 그 전혀 반대 진영, 이제 소련군의 참전을 요구합니다. 근데 소련이 계속 간을 보다가 지금 이렇게 그거 원자폭탄까지 두 방 맞고 확실하게 패전이 확실시 되니까 소련군이 참전해요. 소련군은 어디로 옵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제일 가까운 일본이 우리 한반도죠. 그래서 한반도 북부로 이렇게 진주해 있는 와중에 일본이 이제 원자폭탄 두 방 맞고 무조건 항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소련군은 절반은 이제 한반도 북부에 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반도 남부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얼떨결에 해방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해방이 되니까 당연히 뭐 친일파 일본 놈들 이런 게 울었겠죠. 근데 김구 선생님도 엄청 울었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한 거 없이 지금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소련군, 미군 이런 그 열강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 통치 능력을 그 이제 없다고 보고 이런 서양 열강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내정 간섭을 되게 받게 되겠구나, 힘들겠구나 해서 김구가 울었다고 해요. 근데 김구가 여러분 한국 강복군이 그거 미국의 그 여러분 OSS 그 여러분 미국의 특수부대랑 함께 국내 진공작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일본이 빨리 패망을 해서 우리가 한 게 없이 이렇게 해방이 됐다 하고 엄청 원통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뭐 신탁 통치 문제 이런 걸로 실제로 김구의 우려대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그 뭐 사회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에 휘둘리고 결국 여러분 지금 분단의 아픔을 계속 겪고 있잖아요. 결과대로 예상했던 참혹한 결과대로 됐죠. 자, 그러면 자, 옆에 그림도 옆에 사진도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진주만 기습으로 침몰되는 미군의 애리조나호. 여러분 일본은 항상 공격할 때 보면 먼저
그 선전포고하고 공격하는 적이 없고 기습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자, 미군이 여러분 그 주둔하고 있는 그 진주만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미군 함정을 갑자기 기습 공격에서 이렇게 폭파되는 모습.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1941년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일본으로 보내진 한국 소년들, 이걸 여러분 징병이 아닌 뭐라고 해요? 징용. 그래서 군수물자 만들려고 이제 공장에 끌고 가서 일 시키는 것. 자, 그 다음 미군의 공습으로 불타는 도쿄 시내. 아까 도쿄 대공습, 수도 도쿄 대공습 하고요. 자, 이걸로 이제 항복을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유대인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 최초로 만든, 미국에서 만든 원자폭탄, 뭐, 이 투하를 한 번, 두 번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본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은요, 자, 1937년 지금 중국 본토를 침략해서 그 국민당 정부, 중국 국민정부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했다 하는데요. 그러면 이 점령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 일본은 1931년에 그 만주사변 일으켜서요. 여러분 지금 여기나 자 만주사변 일으켜서 지금 만주 땅에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청마지막 황제 푸이더러 세우게 시켰잖아요. 시켜서 이제 그 영향력을 이제 여러분 그거 베이징, 북경 주변, 이제 화북 지역까지 막 이제 일본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 지금 만주 이제 그래서 국민당 정부가 이거를 국제연맹에 제소하니까 리튼 조사단 이거 일본의 불법 침략 핵이다라고 규정하니까요. 이제 일본이 화가 나서 여러분 그 국제연맹 탈퇴하는 모습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분고분하게 일장 미국에 이렇게 여러분 굽신굽신되던 협조 외교 체제가 붕괴되고 이제 일본이요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이제 이런 발톱 드러내는 거. 그래서 1931년 만주사변 일어난 이후에 이제 화북까지 여러분 베이징까지 막 영향력을 일본이 장악해 한다고 그 마술을 뻗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때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에 이 난징을 점령하게 된 사건이 뭐냐면 노구교 사건이라고 류거우 차오 사건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노구교 다리 이름입니다. 이거 중국 발음이 류거우 차오예요. 노구교라고 아름다운 여러분 베이징 근교에 수도 근교에 다리가 있대요. 이게 마르코 폴로도 보고 극찬을 해서 마르코 폴로 다리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일본군이 야간 훈련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근처에 여러분 여기 아직까지 중국 땅인가요? 중국군도 있어요. 근처에 중국군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군이 야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좀 총소리가 좀 들리고 했는데 나중에 야간 점호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본군 한 군인이 없어서 지금 이거 중국군의 소행이다. 아까 중국군 총소리 나고 이때 우리 군인 하나 있잖아. 총 쏴서 잡아간 거 아니냐 하면서 일본군이 난리를 피우면서 중국군을요 그 수색하려고 막 했어요. 하니까 중국군이 반발했어요. 아니 왜 우리를 수색하냐 하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일본군이 중국군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류거우 차오 사건인데, 근데 여러분 아까 일본군 한 사람이 그 야간 훈련 점호 중에 없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얘가 없어진 게 갑자기 급동이 마려워서 그냥 화장실 간 거래요. 화장실 갔다가 30분 만에 돌아왔는데 일본군은 그냥 이미 시비 건 김에 안 그래도 시비 걸고 싶었는데 잘 됐다 해서 이걸로 그 중국군을 공격하면서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이 됐다고요? 일이 커져서 이제 중일 전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 본토를 침략했습니다. 자, 중국 본토를 침략하고 결국 이제 여러분 이게 류거우 차오 사건이 뭐 7월 7일 이제 여름철인데 난징은 한 12월 달쯤에 점령합니다. 그러면 왜 난징을 바로 점령했냐면 난징이 국민당 정부, 이제 장제스 정부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난징을 점령해서, 여러분 수도를 점령해서 여기서 잔인하게 뭐 살해하고 빼앗고 불지르고 해서 이제 여러분 중국의 이제 수도를 다 부셔버려서 그 중국인들의 저항을 못하게 하겠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해서 이제 여기서
일본군은 30만 명의 포로와 민간인을 학살하는 난징 대학살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잔인했냐면 여러분 막 그거 이제 중국인 포로 이 목 자르는 시합 같은 것도 하고 해요. 그거 한번 신문 기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난징 백인 참수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여기 신문 기사입니다. 일본 신문. 여기 여러분 한자로 뭐라 적혀 있냐면 백인 참 초기살 백인 참 초기로 뭐 이게 여러분 이건 일본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100명의 머리를 자르는데 그 이제 기록을 서로 했다. 근데 뭐 향정이라고 이제 향정이 일본 발음으로 뭐 되겠죠 이름이. 향정이 106명 죽였고 이제 야전이 105명 죽였다. 근데 이 사람들 다 직업 이 사람들 신분이 소인가 봐요. 그래서 양 소위가 다시 연장전을 벌이기로 했다. 여러분 백인을 목 자르는 그 대결을 했는데 106명, 105명 서로 또이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장전을 벌이기로 했다. 이걸 여러분 자랑스럽게 일본 지금 신문에 이게 실려 있는 겁니다. 미치광이 행동이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분 난징 대학살은 진짜 끔찍한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하면 이제 중국인의 저항이 사그라들고 이제 중국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여러분 웬걸 국민정부는 장제스 정부는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충칭으로 옮겨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 충칭 지도에 안 나오네. 충칭으로 옮겨 저항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거 앞에서 여러분 김구 있잖아요. 김구 선생님의 어디 갔네. 한인 애국단의 쾌거로 특히 여러분 홍코공원 상하이 홍코공원 폭탄 투척 윤봉길의 의열투쟁으로 장제스가 여러분 100만 중국군도 못할 거를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해냈다 하면서 엄청 감동하면서 대폭 여러분 지원해주면서 이제 국민당 정부의 인정을 받고 이제 국민당 정부랑 함께 일본에 저항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수도를 충칭으로 국민당 정부 옮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상해에서 수도 어디로 옮기나요? 예, 수도를 충칭으로 옮기게 됩니다. 임시정부를. 근데 여러분 중간에 이제 상해에서 뭐 항저우, 장사, 광저우, 류저우 이런 식으로요. 계속 이제 일본의 탄압과 압박이 심해져서 상하이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정착한 데가 여러분 1939년 이제 충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해방 때까지 여러분 충칭에서 우리 임시정부가 국민당과 함께 일본군에 저항했어요. 여러분 충칭이 저 있잖아요. 우리 스촨성, 사천성 그거 여러분 건조하고 더운 기후 쪽에 스촨성 매운 음식 먹는 거기요. 거기에 충칭이 이제 스촨성 동쪽에 있거든요. 근데 충칭까지 옮겨서 이제 국민당 정부는 저항했다. 일본군은 도로와 철도를 따라 주요 도시를 이렇게 여러분 난징 등 주요 도시를 빠르게 상하이 난징이 빠르게 점령했으나 중국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본군이 너무 규모가 작잖아요. 중국 전체를 다 점령하기에는. 그래서 뭐 여러분 도로와 철도, 선 그리고 주요 도시 점 그래서 여러분 선과 점을 이렇게 지배하는 거지 면을 지배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면적을. 자, 그래서 중국 전체를 지배하지 못했다. 후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도 여러분 중국은요 어느 한 나라의 어느 한 서양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죠. 우리처럼 뭐 일본의 식민지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 이유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서로 이제 오이 잘라 먹듯이 이제 여러분 과분 오이 잘라 먹듯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과분의 위기만 겪었지 실제로요 식민지는 되지 않고 거의 반쯤은 식민지 상황이다라는 거였지. 이게 여러분 여러 나라가 나눠 먹었지 다 먹히진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상하이도요 여러 나라 조개가 있는 거지 이제 어느 한 나라가 상하이를 다 뺏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요 워싱턴 체제 이제 하면서 기회균등 중국에 진출하는 기회균등 이런 거 말하면서 자신들도 중국에서 이득을 좀 가져가겠다는 거지. 이제 서양 열강들도 이렇게 한 나라가 중국 전체를 먹지는 않았는데 지금 일본은
중국 전체를 다 지배하려고 지금 쳐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자, 일본은 중일전쟁이 장기화하자 너무 거대한 중국 대륙 상대로 스케일이 어마무시한데 일본이 전쟁을 하니까 물자랑 인력이 다 딸려요. 그래서 원래는 뭐든지 여러분 하려면요, 자, 뭐 의회가 이제 의회에서 결정이 나고 해야만 이제 여러분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싹싹 긁어 모을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비상사태 전시 상황이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 같은 정상적인 루트로 안 한다. 그냥 끌고 가겠다.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그거 자, 우리 여러분 대한제국 망하고 이제 뭐냐면 일본이 도로 조선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에도 이게 적용됐어요. 1938년. 자, 그래서 37년 일본이 중국이랑 싸우면서 너무 인력과 물력이 딸리니까 국가 총동원법, 의회 승인 없이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법을 1938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비 증가, 그리고 징용, 이제 여러분 이제 군수물자 만드는 그런 이제 공장에 강제로 일하게 하는 거, 이런 걸로 일본 국민의 생활은 궁핍해졌습니다. 식민지 조선과 여러분 타이완은요 언제부터 1884년 85년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여러분? 청일전쟁이잖아요. 청일전쟁 결과 타이완이 어디 식민지가 됐어요? 그 일본 식민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1910년부터 여러분 우리 학교가 어제 그 8월 29일 날 어제 아니다 8월 29일 어제 거제네. 저 8월 29일에 여러분 우리 경술국치 나라 망한 해라고 그 우리 학교는 조기를 달았대요. 그래서 8월 29일 식민지 조선은 이때부터 이제 식민지 조선, 그리고 타이완에도 이제 일본 식민지니까 자 여기 청년들, 조선 청년들, 타이완 청년들도 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전쟁터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여성 지원병이라는 그 명목을 끌고 갔고, 여성들은 공장 근로자나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성노예로 끌려갔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근데 타이완 지금도 외색 엄청 짙은 거 아세요? 일본 좋아해요. 왜냐면 타이완은 이전에도 어디 식민지였냐면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 청이 만주족 이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도로 명나라를 부흥시키겠다. 그래서 명나라를 복구하고 청나라한테 반기를 드는 세력 있잖아. 꼭 내가 이걸 성공하겠어 하는 정성공 세력 기억나죠? 정성공 세력이 어디로 도망가서 대만 섬으로 도망가서 막 저항하다가 결국요 강희제 때 이게 여러분 정성공의 이제 후예들까지 계속 3대까지 대만에서 저항하고 있는데 그 세력을 싹 여러분 없애버렸잖아요. 강희자가요.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강희제 때부터 한 또 200년간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청나라가 이 대만의 이제 반청 군명 세력을 싹 없애버리고 대만 사람들도 못 살게 굴어나가요. 그래서 200년 동안 부글부글 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 이민족 청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 일본의 지배를 받는데 오히려 일본 지배가 더 괜찮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만은 지금도 일본 좋아해요. 우리랑 지금 천이 다르죠. 대만은. 그러니까 원래 청나라한테 좀 뜯기고 있다가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계속 더 할게요. 자, 그럼 중일 전쟁은 어떻게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었을까? 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39년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발발하냐면 여러분 독일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가 여러분 폴란드가 여러분 국력이 약하고 여러분 그냥 평탄한 이제 벌판 이런 거여서요 막아준 자연 지형 지물도 없어서 폴란드는요 유럽의 케이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힘센 나라들이 이제 폴란드를 케이크 나눠 먹듯이 나눠 먹는다고. 이때도 케이크 꼴을 당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1939년 9월 1일 날 쳐들어오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시작하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자 2차 세계대전 히틀러 이런 애들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여러분 이거 1학년 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인데 여기 여러분 1929년에 대공황이 시작되잖아요. 왜 시작되냐면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 이거 1차 세계대전으로 세계 1장이 된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미국. 그 다음에 무섭게 쳐올라오는 나라가 일본.
누구는 망하고 여러분. 유럽은 전쟁터여서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는 전후복구 사업으로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해가 치고 새롭게 여러분 이제 미국 일장 지금까지 일장 그다음 일본 이런 나라들. 그래서요, 이 전쟁 1차 세계대전 중에 신나게 공장 돌려서 물건 팔아먹고 또 여러분 한 몇 년, 10년 정도 1929년까지 이제 공장 돌리고 물건을 이제 전후복구 사업으로 또 유럽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 폐허가 된 유럽 전쟁터에서도 팔아먹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제 전후복구 사업 뭐 생필품 이런 거 다 신나게 미국과 일본에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끝발이 10년 갔다는 거예요. 1929년부터 이제 안 먹혀요. 왜냐하면 유럽이 이제 전후복구가 거의 완료돼서 자기들이 자체 공장 돌리고 이제 돈도 안 빌려가요. 그래서 전후복구 뭐 지원금 이런 거 돈 빌려주고 뭐 이자 받고 이랬거든요. 돈도 이제 안 빌려갑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이제 물건을 재고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 폭락, 이게 뭐예요? 미국에 뭐가 망했다는 거예요? 미국 공장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미국의 이제 공장에 그냥 물건만 만들면 신나게 유럽 시장이 팔아먹었는데 이제 안 팔려. 그러면 공장이 뭐가 많이 쌓인다? 재고가 많이 쌓인다. 재고가 많이 쌓이면 공장주가 뭐 해요, 여러분? 당장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노동자를 자르겠죠. 그럼 실업이 증가합니다. 자, 실업이 증가하면 다시 여러분 우리 아빠가 실직자 됐다, 우리 엄마가 실직자 됐다, 물건 못 사죠. 다시 어떻게 돼요? 재고 또 증가해요. 재고 또 증가하면 또 공장주는 또 이제 또 자르겠죠. 이렇게 되면 공장이 결국은요, 공장주조차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 공장 자기 돈으로 100%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많이 빌리잖아요. 은행에 돈을 못 갚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은행이 파산합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여러분 은행에 저금해 놓았던 일반 사람들도 갑자기 있잖아요. 그 저금해 놓은 돈이 갑자기 없어졌어. 은행이 망하면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 망하죠. 일반인도 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삼성 주식 같은 애플 주식, 테슬라 주식 산 일반인들도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은 그득그득한데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은 없고 길거리에 실업자는 넘쳐나고 하는 그런 상황. 돈이 없어서 엄청 공포스러운 상황이 뭐예요? 대공황, 공포스럽고 그리고 황당한 상황,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재고떨이가 안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가 마비된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러니까 미국이 당장 자기들이 돈이 안 들어 돈이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유럽 보고 당장 돈 갚아라. 독일 보고는 당장 독일은 당장 이 배상금 내라. 너 전범국이잖아. 내라 하면서 이제 독촉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이를 극복하려는 대책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식민지 많은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특혜 있잖아요. 무역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영국은 뭐 파운드 블록, 프랑스는 프랑 블록 이렇게 자기들 여러분 통화권 자기들 돈 쓰는 식민지랑 본국이랑 똘똘 뭉쳐서 서로 특혜 무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극복하려고 했고, 미국은 뭐 뉴딜 정책 들어봤죠? 새 정책이란 이름 뉴딜. 그래가지고 뭐 실업자들 구제책으로 고용해서 여러분 뭐 대규모 이제 뭐 테네시 강 같은 거 만드는 개발공사 뭐 이런 거 하고, 여러분 히틀러가요 그거 아우토반 만든 것도 고속도로 만든 것도 다 그거 실업자 좀 구제책이거든요. 고용해서 나라 돈으로 고용해서 이제 일시키고 돈을 푸는 거 막 그런 걸 이제 미국은 했어요.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미국은 나라가 규모가 크고 자원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냥 축복받는 땅에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어때요? 일본은 식민지도에게 조선이랑 대만밖에 없고 나라 규모도 경제 규모도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블록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특혜 무역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일방적으로 경제를 돌리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아주 지금 불만이 많아요. 일본이랑 또 누구 엄청 불만이 많냐면 겨우 여러분 이제 똘똘 뭉쳐서 살아보자 하는 으쌰으쌰하는 여러분 전범국 독일. 자, 독일도 이제 다시 경제 대공황의 여파가 오면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빨리 이 전쟁 범죄자 국가야 빨리 우리 배상금 내라 하고 막 구박하고 겨우 살아날 뻔한 경제도 이제 또 폭망하고 하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면서요 이제 유대인이 우리 등 뒤에 칼을 꽂았다.
그리고 우리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너무 생활권이 너무 작다. 나라가 너무 작다. 나라는 민족은 훌륭한데 막 이런 좀 그죠 국뽕 이런 거 막 밀어넣는 히틀러한테 넘어가서 결국 또 그 어떻게 돼요? 뭐 독일, 일본 그리고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참전 그 1차 세계대전에서 여러분 원래는 처음에는 얘네들이 독일 편에 섰다가 이탈한 나라 있죠. 이탈리아. 그 연합국 편에서는 이탈리아. 근데 이탈리아가 크게 여러분 그 이탈리아 우리 띵가띵가 맨날 놀잖아요. 라틴 쪽 애들. 그러니까 실제로 별 도움을 못 줬어요. 그냥 바지가랑이를 좀 붙잡는. 크게 1차 세계대전에서 별실이 연합국 측에 도움이 못된 이탈리아.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전승국이었지만은 별로 보상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부글부글한 이탈리아. 이런 여러분 비어의식 많은 나라들이 뭐 해요? 그거 독일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은 여러분 군국주의 나라 자체가 이제 군대식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애들이 결국 뭐 합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하면서 식민지를 구하러 다시 전 세계에 여러분 그거 한 번 더 이제 프랑스, 영국, 미국 쪽이 대드는 전쟁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우리 지금 교과서에 이 배경 대공황 극복하고자 일본은 이제 만주 우리 식민지로 만들어 보자고 한 번 더 복부에 1931년 만주사변 자 그 만주사변 일으켰다. 그리고 여러분 1937년은 중국 본토 쳐들어갔다. 그리고 여러분 1939년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폴란드 쳐들어가면서 2차 세계대전 발발한 이후에는 독일, 이탈리아와 군사동맹 맺었습니다. 서로 성격 비슷해요. 자, 그래서 다시 교과서, 우리 교과서로 가면, 자, 2차 세계대전 발발했다. 근데 이럴 틈 다 어디로 갔다,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일어나자, 이제 여러분, 어디까지 진출한다. 중국에서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해서 동남아시아를 차지하고 미얀마를 통한 영국과 미국의 중국 원조를 끊으려고 했다. 이거 여러분 동남아시아 왜 갔냐면 아까 자 여기 다시 여러분 동생들 교과서 보면 지금 여러분 아까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일어나니까 동남아시아로 일본 진출했다 있잖아요. 근데 아까 여러분 막상 자 만주국 여러분 괴뢰국 만주국을 세우고 37년에 여러분 중일전쟁 일으키고 난징까지 점령하면서 중국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력과 물자가 역부족이어서 그냥 도시, 점과 뭐 선 이렇게 지배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물자가 후달리니까 아까 국가 총동원법 이런 것도 하고 했잖아요. 하지만 역부족이죠. 다른 서양 열강들이 중국을 한 입에 못 먹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워낙 대륙의 스케일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달리는 물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 군수 물자로 쓰이는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 배 같은 거 만드는 나무 그리고 여러분 철광석, 철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바퀴는 고무잖아요. 고무 그리고 여러분 당신은 이제 석유로 가는 거 내연기관 석유 나무철 고무 석유 이런 거 여러분 다 펑펑펑 많이 나오는 데가 동남아시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당연히 많이 나는 데니까 이미 있잖아요. 서구 열강들이 다 나눠 먹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그 여러분 원래 그 뭐지 그 신항로 개척 이거 목적이 뭐예요? 향신료 같은 거 찾으려고 인도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도가 제일 진짜 짱 중요한 식민지예요. 그런데 인도가 영국 거잖아. 그럼 인도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그냥 퉁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동인도. 여러분 그 신대륙은 뭐라고 불러요? 서인도.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서쪽에 동쪽에 있잖아. 뭐 서쪽에 있잖아. 이따고 이름 붙여서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 여러 섬들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네덜란드가. 그리고 여러분 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이거 이름도 좀 골 때리는 이름인데 중요한 여러분 그거 서구 열강에서 중요한 곳인 인도랑 차이나 중국 사이에 있다고 그냥 뭐라고 대충 지었어요. 이 여러 말레이 반도를 그냥 인도 차이나라고 저것들이 부르는 거예요. 서구 열강에 그냥 그런 좀 침략적 그런 여러분 시선이 있죠. 그래서 인도차이나라고 대충 인도랑 차이나 사이에 있다 하고 불렀는데 그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베트남입니다. 프랑스도 진출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인도를 보호하는데 가해 완충지대로 어떻게 합니까? 미얀마까지 인도 옆에 여러분 미얀마까지 누가 지배한다? 영국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앙숙이잖아요. 가운데 타이는 태국은요 여기는
그거 완충지대로 여기를 이제 독립국으로 두고요. 그리고 여러분 필리핀은 또 누구의 식민지냐면 여기가 신대륙 막 개척하러 갈 때요. 여러분 제일 유럽에 제일 대서양 쪽에 인접한 나라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가 이런 거 여러분 뭐 신대륙 하러 가잖아요. 왜냐하면 지중해 무역에 자기들은 재미를 못 보니까. 그래서 뭐 포르투갈,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발견하고 하는데 필리핀은 누가 발견했냐면 이거 에스파냐가 발견했어요. 에스파냐가 발견했을 때 그때 에스파냐 왕이 펠리페였습니다. 펠리페 2세. 무적함대 이런 거 만든 애고 얘때부터 여러분 이제 에스파냐가 망조가 되는데 얘가 여러분 엘리자베스 2세한테 쳐온다고 이래요. 그게 펠리페 2세인데 얘가요. 얘때 이제 에스파냐 탐험가가 발견해서 우리 펠리페의 땅 해서 필리핀이라고 불리거든요. 필리핀 이름 자체도 좀 이거 굴욕적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에스파냐가 발견해서 에스파냐가 지배했는데 이걸 누가 빼앗았다고요? 미국이 빼앗아서 당시에는 미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 버글버글하죠. 보면 프랑스, 영국, 미국, 네덜란드 다 신나게 나눠먹고 있는데 누가 좀 기어 들어온다고요? 일본 기분 더럽겠죠. 지금 일본이 보세요. 안 그래도 중국 땅도요. 중국도 여기저기 여러분 산둥반도 독일 안 그래도 이권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일본이 가져갔다가 다시 있잖아. 중국가 되돌려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안 그래도 이권을 중국에도 이권을 나눠먹고 있는데 서구 열강들이 지금 우리 중국 땅에 일본이 들어온 것도 기분 나빠. 더럽죠. 자기들 경제적인 지금 이득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동남아에 와서 이제 서구 열강들이 서로 신나게 냠냠 나눠먹고 있는데 또 기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냥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 지구 일장이 미국이요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남아시아를 이제 중국을 막상 공격하니까 물자가 딸려서 이제 뭐 석유, 철강석, 고무 이런 거 많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항의를 합니다. 자, 항의를 하고 또 이제 동남아시아를 일본이 차지하고 어디를 통한 영국과 미국이 중국 원조 끊으려 했다. 여러분 아까 미얀마 기억나요? 미얀마가 어디의 식민지라고요? 영국의 식민지. 그러니까 미얀마를 통해서요 영국과 미국이요 여러분 바로 여기 어디냐면 이 중국이 뭐 사천성에 여러분 충칭으로 여러분 국민당 정부 옮겨갔잖아요. 근데 미얀마를 통해서 이제 충칭 국민당 정부에 영국과 미국이 이제 국민당 정부에 이제 물자를 대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끊으려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걸 끊으려고 그래서 미얀마를 통한 영국과 미국의 이제 충칭 임시정부 중국 원조를 끊으려 했다. 동남아시아를 차지하고 이제 미얀마까지 접수해서 이제 국민당 정부의 이제 미국 영국 원조를 끊어서 국민당 정부를 이제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겠다. 자, 이렇게 시도합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을 맺었는데 이들은 자신을 세계의 축이라는 뜻으로 자신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추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틀러 독일, 무솔리니 이탈리아, 그리고 여러분 군국주의 일본 이렇게 추축국. 자,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침략하자 미국과 영국 등은 일본의 경제 봉쇄를 단행합니다. 아니 왜 내 나와바리에 왜 와서 또 이거 왜 먹으려고 하는데 중국 쳐들어온 거 짜증나는데 지금 우리가 나눠먹고 있는 동남아시아까지 오네 하면서 미국, 영국, 일본의 경제 봉쇄를 단행해서 뭐 석유, 철강 자원의 일본 수출을 금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석유 수출 금지를 내려요. 일본에요. 그리고 뭐도 하냐면 미국 내에 있잖아요. 일본 자본도요 동결시켜 버립니다. 근데 일본이요 미국 내 은행에 넣어놨던 돈을 못 꺼내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경제 봉쇄를 당해서 이제 석유도 없고 석유도 이제 수입할 수 없고 그리고 미국 은행에 돈도 못 꺼내 쓰게 된 여러분 이제 일본은 야마가 돌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부당한 압박이라 주장하면서 어떻게 한다? 갑자기 이제
그 하와이 진주만의 이제 미국 함선을 이런 기습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일본도요, 미국까지 지금 중국 먹으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정신이 나갔지만은 진짜 일본은 규모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뭐 천조국 이렇게 국방비가 한 해에 1000조 쓴다고 이렇게 부를 정도인데, 그러니까 당시 일본도요, 미국 상대로 자기들이 이긴다고 한 짓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도로 기습하고 전쟁의 승기를 잡으면 미국이 하들짝 놀라서 경제 봉쇄를 풀 것이다. 그래서 석유 수출도 재개하고, 여러분 그거 미국 계좌도요 도로 풀어줄 것이다. 미국이 여러분 놀라서 풀어줄 것이다, 이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미드웨이 해전으로 오히려 전세가 역전돼서 연합군이 태평양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프랑스 식민지 베트남, 미국 식민지 필리핀, 그리고 여러분 네덜란드 식민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다 누가 지금 진출했어요? 일본이 막 진출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위안부 중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고, 뭐 중국인 위안부도, 중국 여자 위안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 위안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여러분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던 여기에서도 이제 일본의 지배를 또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치열한 항일 독립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결국 그런데 이러는데도 이제 점점 전세가 불리해지는데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싸우니까 뭐 여러분 옥새 작전에서요, 옥처럼 최후의 1인까지 아름답게 부서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여기 보시면 원자폭탄을 언제 투하한다 나오네. 여러분 보세요. 히로시마 원폭 투하 8월 6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8월 9일. 이게 엄청 웃긴 게 여러분, 히로시마 원폭 투하랑 나가사키 원폭 투하 사이에 여러분 소련 참전이, 소련 참전 언제 있냐면 8월 8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일본이 최후의 1인까지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지겠다라고 이러면서 이 애들이요 그거 도쿄 대공습 이후에도 그 끝까지 싸울 기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조해진 미국이 이제 전혀 반대 진영, 그 여러분 소련에 그 참전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 연합국 측이 이런 걸 참전해달라고. 근데 소련은 가서 간을 봐요. 간을 보다가 여러분 이제 진짜 원자폭탄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잖아요. 이걸 보고 와, 일본 진짜 완전 망했네. 우리가 연합국 측으로 참전해서 그 이득 봐야지 해서 여러분 8월 8일 날 소련이 참전을 결정해요. 바로 참전을 결정해서 여러분 어디로요? 일본 땅이었던 우리 그거 조선 한반도로 이렇게 남하하면서 일본군을 무찔러 가죠. 근데 여러분 또 미군은요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군 무찌르면서 이렇게 북상하고 있는 와중, 그러다가 또 여러분 한 방 맞고도, 원자폭탄 맞고도 항복 안 하니까 한 방 더 때리죠. 나가사키에 8월 9일 날. 그래서 소련 참전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원폭이 또 투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련은 신나게 한 일주일 싸우고 여러분 전승국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초조해 소련을 부르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8월 15일날 일본이 한국과 원격결에 해방될 때 이제 북쪽에는 이제 여러분 소련군, 남쪽에는 우리 미군, 이렇게 여러분 그거 주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해방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과서 가면 자, 그래서 미국이 원자폭탄 8월 6일 투하, 소련 8월 8일 참전, 또 8월 9일 또 투하, 그러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 8월 15일. 자, 태평양 전쟁으로 아시아인 2천만 명 이상이 희생됐고 일본인의 인명피해도 3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남한만 해도 한 5천만 되거든요, 인구가. 근데 당시는 이런 김구가 해방 이후에 이제 남북한, 남한, 북한 단독으로 이제 따로 이제 정부 수립하고 여러분 선거하려고 하니까 분단이 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김구가요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고함,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 해서 남북한 여러분
그 같이 선거하자 하는 뭐 그런 글을 내는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해방 이후에 인구가 3천만 명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2천만 명 이상 희생됐다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의 한 3분의 2 정도가 3분의 2 정도가 지구상에 사라진 것처럼 이 규모가 엄청 컸다. 그 말 하려고 그래요. 아시아인 2천만 명 이상 희생됐고, 일본의 인명 피해도 310만 명 나왔다. 일본도 여러분 불쌍하죠. 그 윗대가리들이 전쟁 미치광이어서 이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뭐 당한 우리는 더 불쌍했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내용 저는 재밌었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159쪽 자,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항일전쟁과 국제연대 할게요. 끝.